제목, 60세 이후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법. 방광을 지키는 견과류와 피해야 할 견과류. 65세가 넘으면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문제가 당신이 먹는 아주 사소한 음식, 바로 견과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한 줌의 견과류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광을 자극하여 잠을 깨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도와 미국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간식 습관이 문제의 원인인 줄도 모른 채 야간 빈뇨로 조용히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방광 건강을 돕는 5가지 견과류와 특히 해가 진 뒤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견과류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60세가 넘으면 소변 때문에 잠을 깰까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60세가 넘으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밤에 1번 정도 화장실을 가다가 이제는 2번, 심지어 해가 뜨기 전에 3번이나 깨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많은 어르신을 치료하며 배운 것입니다. 야간뇨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단순히 나이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내부에서 무언가 관심이 필요하고 작은 변화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몸의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우리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원인을 함께 알아봅시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다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밤새 당신을 뽀송뽀송하게 지켜주던 호르몬 바소프레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는 동안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쉬어. 천천히 해.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많이 만들 필요 없어. 덕분에 우리 몸은 수분을 잘 붙잡아두고 방광은 평온하게 유지되어 밤새 푹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이 바소프레신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이자 노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신장은 천천히 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쉬려고 하는데 신장은 계속해서 일을 하며 소변을 만들어 방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 2시에 화장실이 급해서 깨는 것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박자가 조금 안 맞게 된 것뿐입니다. 둘째, 너무 빨리 반응하는 약해진 방광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랫배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방광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400에서 500mm 정도의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방광 주변의 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겨우 150mm, 즉 컵반잔 정도만 차도 신경이 뇌에 급해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에 도착하면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도 몸은 일어나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방광이 약해지거나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수다스러워졌고 압력에 더 민감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에 방광은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부드러운 알람을 계속 울리게 됩니다. 이 습관이 굳어지면 매일 밤 반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느려진 신장과 소화 기능, 그러나 밤에는 더 바빠집니다. 이제 신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리 뒤쪽에 있는 작지만 강력한 두 장기입니다. 노폐물을 거르고 체액을 조절하며 혈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몸의 모든 부분처럼 신장도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낮 동안에는 조용히 일하다가 만약 여러분이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걷지 않으면 다리에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밤에 눕는 순간 그 수분은 다시 신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신장은 어떻게 할까요? 물이 더 왔네. 이걸 걸러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낮에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시는 물의 양뿐만 아니라 낮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방광을 조용히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을 적절한 시간에 마셔도 식단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나 해가 진 후에 먹는 특정 음식들은 방광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피클, 감귤류 과일, 매운 양념, 그리고 저녁 8시에 마시는 진한 차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음식들은 소변을 약간 더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산성 소변이 노화된 방광벽에 닿으면 마치 부드러운 피부에 열기가 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통증은 아니지만 압박감을 느껴서 방광이 꽉 차지 않았는데도 비워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밤에 생강차 딱 한 잔만 마시는데도 깹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차를 오후 5시 30분으로 옮기고 밤에는 따뜻한 물을 조금만 드시게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건강하게 느껴지는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방광을 건드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바꾸지 못한 사소한 습관들 때문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저녁 식사는 언제 하는지, 오후에 낮잠을 자는지, 밤 9시에 차를 마시는지, 혹은 느낌이 없는데도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아직 조정되지 않은 습관일 뿐입니다. 더운 날씨에 털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웨터가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죠. 희망적인 것은 저녁 간식을 바꾸거나 조금 더 걷는 것처럼 작은 변화만 주어도 결과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은 길어지고 아침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다 라고요. 숙면을 돕고 야간 빈뇨를 줄이는 5가지 씨앗, 견과류, 1. 호박씨, 전립선과 편안한 잠을 위한 작은 선물. 어르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의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강력한 선물이 됩니다. 호박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보셨거나 호박 요리를 할 때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는 사실은 이 작은 녹색 씨앗이 전립선 건강과 수면을 돕는 조용한 지원군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몸이 예민해지는 60세 이후에 호박씨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주치의처럼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박씨에는 노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밤에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잠들기 쉽게 도와줍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밤에 자주 깨는 남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영양소는 야간의 급한 요일을 줄이고 방광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아침에 느끼는 기분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 더 깊이 쉴 수 있고 다리의 통증도 줄어들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에 은퇴한 은행원 사르마 씨는 매일 밤 3번씩 깨서 불안해하셨습니다.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상태였죠.
우리는 독한 약 대신 간단한 루틴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볶은 호박씨 한 숟가락을 드시게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밤에 딱 한 번만 깨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선생님, 이제 새벽 4시까지 쭉 잡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양입니다. 호박씨는 저녁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은 한 숟가락, 약 10에서 12g이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소금 없이 살짝 볶거나 갈아서 요거트에 뿌려 드세요. 소화가 약하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드셔도 되냐고요? 물론입니다. 호박씨는 뼈 건강과 혈당 조절, 방광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에 호박을 드실 때 씨앗을 버리지 마세요. 이 아마씨, 방광을 진정시키는 아주 작은 씨앗 너무 작고 소박해서 우리가 종종 지나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우리에게 이 갈색의 작은 씨앗은 귀한 가치를 줍니다. 바로 평온한 밤입니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둘은 몸속의 조용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조직이 예민해지는데 특히 방광은 감염이 없어도 염증 반응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은 통증보다는 급하다는 느낌을 만들어 새벽 2시에 여러분을 깨웁니다. 아마씨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 방광벽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관절 건강과 심장 박동, 그리고 노년기의 기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온몸에 바르는 천연 오일과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간 아마씨 반 티스푼을 하루 한두 번 따뜻한 물이나 저녁에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섬유질이 많아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소화가 약하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아메다바드에 사는 69세의 푸슈파 할머니는 밤마다 3번씩 깨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손녀의 권유로 오후 6시에 따뜻한 우유에 간 아마씨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0일 후 그녀는 5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씨는 약을 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안전합니다. 단,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3주간 매일 드세요. 그리고 산패를 막기 위해 꼭 밀폐 용기에 담아 햇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3. 참깨.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전통의 슈퍼푸드, 우리 조상들이 부엌에 항상 참깨를 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참깨는 수세기 동안 사랑받아왔지만 60세가 넘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참깨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느려지고 새벽에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발이 시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깨는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따뜻함과 힘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방광과 요로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66세의 댄서였던 엘라 아주머니는 밤에 자주 깨고 관절이 아팠습니다. 이웃의 조언으로 검은 깨 한 숟가락을 볶아서 조청 반 스푼과 섞어 오후 5시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허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야간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참깨는 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력이 좋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한 티스푼 정도 드세요. 밥에 뿌리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혈압이나 뼈 건강에도 좋고 부작용이 없는 따뜻한 위로와 같은 음식입니다. 이 작은 씨앗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4. 아몬드. 깊은 잠을 부르는 부드러운 견과 할머니께서 머리에 좋으니 아몬드를 먹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몬드가 수면을 돕는 조용한 조력자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몬드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쉽게 잠들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60세 이후에는 그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뇌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당뇨가 있거나 새벽 3시에 허기를 느끼며 깨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차분해지고 방광도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72세의 나래시 할아버지는 밤 10시에 잠들어도 새벽 1시, 3시, 5시에 계속 깼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낮 동안 따뜻한 물에 아몬드 2알을 불려 껍질을 벗긴 뒤 저녁 6시 30분에 천천히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2주 뒤 그는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깼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몬드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물에 불린 뒤 껍질을 벗겨 드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저녁 6에서 7시쯤 이 3알을 드시되 잠자기 직전은 피하세요. 꼭꼭 씹어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5. 양귀비씨, 포피시드 방광을 진정시키는 고대의 비법. 인도의 많은 부엌에는 수세기 동안 사용된 조용한 치료제 양귀비씨, 카즈가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우유에 타먹기도 했죠. 이 씨앗은 60세 이후 예민해진 몸을 달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 따르면 양귀비씨는 신경계를 식혀주고 과도하게 활동하는 장기를 진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잦은 어르신들의 방광 긴장을 풀어주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신호가 줄어들어 방해받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불안과 건조함을 달래주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74세의 라가반 씨는 매일 밤 4번씩 깨서 괴로워했습니다. 조카의 조언으로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간 양귀비씨 한 티스푼을 넣고 저녁 8시에 마셨습니다. 10일 만에 그는 밤에 딱 한 번만 깨게 되었고 아내는 이렇게 평온하게 자는 건 몇 년 만에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하루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를 살짝 볶아 갈아서 따뜻한 우유에 섞어 드세요. 잠들기 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좋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귀비씨는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관리로 몸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친구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피해야 할 5가지 견과류 1. 캐슈넛. 맛있지만 저녁에는 곤란합니다. 명절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캐슈넛은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캐슈넛은 지방이 많고 약간 산성을 띠며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늦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무거워집니다. 이 압력이 방광을 눌러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도 새벽 1에서 4시 사이에 깨게 만듭니다. 캐슈넛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은 사람이나 아침 시간에 더 적합합니다. 68세의 미낙씨 아주머니는 자기 전 위로가 된다며 구운 캐슈넛을 드셨지만 새벽 3에 심하다 깼습니다. 캐슈넛을 끊고 저녁 6시에 호박씨로 바꾼 후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잠도 푹 자게 되었습니다. 캐슈넛을 좋아하신다면 아침에 2, 3알만 건포도 등과 함께 꼭꼭 씹어 드세요. 저녁에는 더 가볍고 방광 친화적인 간식을 선택하세요. 2. 피스타치오. 짭짤한 맛에 숨겨진 함정 손님 접대용으로 좋은 피스타치오는 가볍고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으로 볶아져 있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짠 음식은 신장을 깨웁니다. 소금은 신장에게 일어나서 물을 더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해 라고 명령합니다. 쉴 시간인 밤에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적게 마셔도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70세의 비노드 할아버지는 손자와 저녁 8시에 짭짤한 피스타치오를 드시곤 했는데 밤마다 3번씩 깨셨습니다. 이를 무염 견과류나 마카나, 연꽃씨로 바꾸자 화장실 가는 일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피스타치오를 드시고 싶다면 무염으로, 그리고 신장이 활발한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하루 6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3. 멜론씨, 시원하지만 헷갈리게 합니다. 여름철에 즐겨 먹는 멜론씨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더위에는 좋지만 소화력이 약해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60세 이후의 저녁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멜론씨를 많이 먹으면 이장이 차가워지고 방광에도 냉기가 돌 수 있습니다. 방광이 차가워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비원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깨는 것입니다. 조드푸르의 레카 아주머니는 저녁 8시에 멜론씨를 간식으로 드시라. 밤마다 추위를 느끼며 깼습니다. 이를 참깨와 양귀비씨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깊은 잠을 되찾았습니다. 멜론씨는 오후 5시 이후에는 피하고 드시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저녁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참깨 같은 씨앗이 더 좋습니다. 4. 땅콩, 친숙하지만 속을 더부룩하게 합니다. 땅콩은 겨울철 따뜻한 차와 잘 어울리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소화가 까다로워집니다. 땅콩은 기름지고 무거워서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가스가 차서 장이 부풀어 오르고 이것이 방광을 누릅니다. 그래서 소변 때문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에 새벽에 깨게 됩니다. 바도다라의 데시바이 씨는 저녁 뉴스 시간에 땅콩을 드시다가 밤에 2번씩 깨셨습니다. 전립선 문제인 줄 알았지만 땅콩을 오후로 옮기고 저녁에는 가벼운 연꽃씨를 드시게 하자 잠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땅콩은 소화가 잘 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한 번에 10에서 12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5. 트레일 믹스, 견과류 믹스 알록달록하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건강 간식으로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섞인 트레일 믹스를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시판 제품에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와 설탕이 묻은 건포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포도의 당분은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만들고 견과류의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것을 저녁 8시에 드시면 이장은 가볍게 느낄지 몰라도 신장과 방광은 비상이 걸립니다. 오다이푸르의 사비타 할머니는 딸이 준 트레일 믹스를 저녁마다 드시라 수면 리듬이 깨졌습니다. 이를 중단하고 따뜻한 우유에 아몬드 몇 알로 바꾸자 다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소금과 설탕이 섞인 믹스 제품을 피하세요. 건포도나 견과류는 따로따로 그리고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떤 견과류가 좋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소화는 느려지고 잠은 얕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간단한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1. 대부분의 견과류는 소화력이 가장 강한 아침에 드세요. 소화력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좋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풍부한 아몬드, 호두 등을 드시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활동하는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쉽습니다. 이 수면을 돕는 견과류는 오후 5에서 6시 사이에 드세요. 참깨나 불린 아몬드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견과류는 몸이 쉴 준비를 하는 오후 5에서 6시가 가장 좋습니다. 소화도 되면서 수면을 준비하기에 딱 알맞은 시간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3. 저녁 7시 이후에는 어떤 견과류도 피하세요.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해서 먹는 견과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신장도 쉴 준비를 합니다. 이때 짠 견과류나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신장이 다시 깨어납니다. 저녁 7시를 소화의 마감 시간으로 정하세요. 4. 견과류 우유는 오후 6시 이전에 달지 않게 드세요.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는 좋지만 너무 늦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따뜻하게 데워 드시고 설탕이나 초콜릿은 넣지 마세요. 강황이나 카다멈 같은 향신료를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견과류 몇 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이 작은 씨앗들이 평화로운 밤과 가벼운 아침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습관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 당뇨나 전립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조언이며 여러분 각자의 몸은 특별하니까요.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0분을 남겨주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현명하게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